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 쓰기를 할 건데요. 비즈니스 이메일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이메일은 여러분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이미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회사와 회사 사이의 이메일, 또는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을 때 이메일, 또는 아직 회사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일적으로 누군가에게 공식적인 연락을 해야 할 때, 또는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라면 뭐 조교님이나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윗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도 친구하고 보내는 거와 좀 다르죠. 격식을 차린 비즈니스 이메일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이메일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 10년 전쯤에 약 7년간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이메일 동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그때 이제 이메일을 한번 좀 훑어봤고, 또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학교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메일을 몇 개 모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샘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비즈니스 이메일의 흐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 전체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하나하나 어떤 문장 또는 어휘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봐주세요. 아,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이메일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그거를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어휘나 문장도 좀 길게 다른 영상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은 먼저 개괄적으로 비즈니스 이메일은 이렇게 쓴다. 이걸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메일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이메일 사이트,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거는 제 이메일을 쓰는 그 이메일 함인데요. 이메일 함에 보면 한국어로는 이렇게 보내기, 미리 보기, 임시 저장이 있습니다. 보내기는 보내다의 기가 붙어서 보내요, send. 그리고 미리 보기는 여러분이 이메일을 다 쓴 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이메일이 어떻게 보일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시 저장은 지금 이메일을 쓰고 나서 당장 안 보내요. 지금 안 보내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럴 때 잠깐 저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받는 사람은 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지요. 여러분이 보내는 사람, 누구에게 보내요? 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쓰면 되지요. 그리고 받는 사람 밑에 보면 이메일에는 항상 참조하고,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숨은 참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영어로 된 이메일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면 BCC, 여기 숨은 참조는 BCC고 참조는 CC라고 나올 텐데요. 이 참조하고 숨은 참조는 여러분이 이 이메일을 받는 사람, 여러분이 답장을 받고 싶은 사람, 행동을 취해야 되는 사람 말고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은 사람들을 같이 추가해서 보내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참조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한테 참조가 있는지 그게 보여요. 그런데 BCC는 여러분이 이 보내는 사람에게 BCC는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메일을 쓰는데 그 고객이 굳이 숨은 참조에 제가 뭐 대표님을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메일을 쓰는데 그 고객이 굳이 이 이메일은 대표님한테까지 갔구나. 그건 알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알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이 같이 보내고 싶은 사람은 숨은 참조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목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첨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메일을 쓸 때 그냥 텍스트, 글만 쓸 수도 있지만 파일을 같이 보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력서 파일이라든지 그림 파일, PPT 파일. 그것을 첨부하다입니다. 파일을 여기에 붙여서 같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을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이메일은 그 글하고 비슷해요. 흐름이 있지요. 처음, 중간, 끝이 있어야 돼요. 먼저 제목을 쓰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있겠지요. 여러분이 왜 이메일을 쓰는지.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한국 이메일에서 제목은요. 요거는 제가 그동안 얼마 전에 받은 이메일을 좀 캡처한 건데, 보통 한국의 비즈니스 이메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명사로 제목이 끝나요. 안내. 이거는 무슨 메일. 이렇게 명사로 끝나는 것이 비즈니스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참여하세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광고 메일이에요. 쓸데없는 메일이에요. 스팸 메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 열어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로 끝난 이메일 제목만 봐도 아, 이거는 일 때문에 받은 메일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해요. 그럼 여기 제목으로 쓸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 보통은 뭐 명사의 건, 명사에 대한 것이다 라는 알려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지출 증빙의 건, 다음 주 회식의 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명사에 관한, 명사에 대한 안내, 명사 또는 명사에 관해, 명사에 대해 이렇게 끊어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지출 증빙에 대한 안내, 지출 증빙에 대한 공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보통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내, 요청, 보고, 확인, 접수, 조사 등등등 이런 명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처음 연락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명사로만 끝나면 조금 너무 딱딱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를 좀 격식 있게 표현해 봤고요. 또는 뭐뭐에 대해서 연락드립니다. 연락합니다. 보다 더 정중하게 문장으로 써도 이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은 명사로 끝나게 쓰지만 뭐 정말 처음 연락하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 문장으로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비즈니스 이메일 예시를 하나, 두 개를 써봤는데요. 이 메일은 하나는 다른 팀의 팀장님, 윗사람에게 보내는 아주 정중하고 격식 있는 메일이고요. 하나는 동료, 그렇게까지 너무 정중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격식은 있는 그런 이메일을 제가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메일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목, 한국어 지출 승인 예정 일정. 한조각 팀장님 안녕하세요. 금주 사업자 회의 때 인사드렸던 빵빵팀의 빵빵빵입니다. 지난 회의 때 빵빵빵에 대해 문의 주셔서 이메일로 답변 드립니다. 재택 일정 등으로 확인이 늦어 관련 사항 지금 전달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는 지출 내역 확인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초중으로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혹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빵회사 빵빵팀 빵빵빵 대리 이메일 전화번호.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목에는요, 제가 이런 대괄호를 썼어요. 이 대괄호는 써주면 참 좋아요. 일종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시태그 같은 건데요. 키워드나 카테고리 같은 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메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메일 함이 이렇게 있으면 이메일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이 카테고리를 묶어줌으로써 한눈에 아, 이거는 이거에 대한 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한국어 관련된 이메일이 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왕이면 써주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들면 회사 이름을 써도 되고 뭐 팀 이름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또는 지금처럼 저는 한국어에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그냥 한국어 이렇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라고 생각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제목은 지출 승인 예정 일정, 역시 명사로 끝나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출을 승인할 거예요. 지출은 돈을 쓴 거, 승인은 허락하다. 예정, 언제쯤 그게 승인,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일정, 날짜에 대한 이메일입니다. 이것을 명사로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은 항상 누가 이 이메일을 받는지, 그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시해 줘야 됩니다. 혹시 메일이 잘못 갈 수도 있으니까 이 이메일은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라고 한조각 팀장님 이렇게 불렀고요.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가 아니라 어느 팀의 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해도 괜찮기는 한데요. 이 팀장님하고 저의 관계가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보통 팀장님 같은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냥 팀원이에요. 다른 팀의 팀원인데 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를 기억나게끔 이렇게 한번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요즘엔 아마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는 이제 요 사이에 사실은 뭐 날씨에 대한 인사라든가 뭐 식사는 하셨는지요? 지난주에 회식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안부 인사 같은 거를 넣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트렌드는 잘 안 쓰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메일이라는 건 업무용이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거기에 막 뭐 지난주엔 날씨가 어땠고 이번 주 날씨가 어떻고 뭐 저녁 식사는 점심 식사는 드셨는지 밥은 먹었는지 어땠는지 이런 인사는 사실 업무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쓸데없는 인사는 안 하는 추세인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 이제 그 신입일 때는 이런 걸 해야 되는 줄 알고 엄청 막 구구절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메일이 엄청 많이 와요. 일이 엄청 많고 메일도 많이 오는데 거기에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인사를 이런 날씨 인사, 뭐 식사 인사 이런 걸 보고 읽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빨리 업무에 대한 내용만 간결하게 쓰고 답장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요즘에는 이런 날씨, 뭐 식사 이런 안부 인사는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회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써주면 좋죠. 식사는 하셨으니까 요즘 날씨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런 인사도 뭐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메일을 왜 썼는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지난번 회의할 때 이 팀장님이 뭘 물어봤어요. 문의했어요. 문의하다는 물어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정중하게 표현을 했죠. 질문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지금 제가 합니다. 하다보다 들이다가 더 정중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인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재택근무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뭐 회사하고 회사에 있는 누군가, 회사에 있는 뭐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뭐 팀장님 또는 옆에 앉은 사람들하고 회사에 있을 때는 바로바로 옆자리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메일을 받고 확인하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바로 답장을 보낼 수 있는데 지금은 재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도 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제가 재택을 하고 있고 또는 다른 사람도 재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연락을 드립니다. 그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죄송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좀 저의 사정이 이런데 이해를 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의 주신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이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중에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보다 더 격식 있게 표현을 했고요. 이 음여는 그리고 연결할 때 쓰는 건데 이것도 쓰기에서만 씁니다. 그래서 격식 있고 정중한 표현이 돼요.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아마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바뀌어요? 변경돼요. 바뀌어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는 그냥 간단하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 더 밝힙니다. 뭐 물론 메일 주소, 메일 이름에 있지만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는 건데요. 뭐 어떤 회사에 어떤 팀에 나는 누구이고 내 직책은 대리이다.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를 썼습니다. 이 이메일은 격식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팀 팀장님, 윗사람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한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메일은요, 뭐 회사하고 회사, 뭐 다른 팀과 우리 팀 또는 윗사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 뭐 같은 팀 내에 있는 사람끼리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리면서 조금은 가까운 느낌이 들도록 쓴 메일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국어 한 조각, 이번 달 미팅 일정에 관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토요일 업로드 담당 빵빵빵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미팅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현재 모든 선생님들이 가능한 날짜를 취합한 결과 7월 30일 오후 2시에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7월 25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팅 장소는 추후 전체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미팅 때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빵빵 드림. 역시 제목을 보면요. 여기 대괄호로 이게 어떤 이메일인지 그 큰 주제를 하나 적어줬고요. 이 이메일은 한국어 한 조각에 관련된 이메일이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줬고요. 제목은 이번에는 뭐뭐에 관해 라고 썼습니다. 뭐 이번 달 미팅 일정에 관해
연락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겠지요. 역시 시작은 같습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받아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그냥 쓰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앞에서 본 메일에서는 어떤 팀이라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줬는데 여기는 지금 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밝혀줬어요. 그 다음에 다름이 아니라 이 표현은 참 좋아요. 그냥 공손하게 자기의 주제를 말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다른 일이 아니라 요 일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미팅 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고자는 으려고 하고 같은 표현인데 더 고급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기에서 쓰면 아주 좋아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요. 요거는 지금 미팅 일정인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미팅 날짜를 사전에 먼저 물어봤어요. 언제 되세요? 언제 되세요? 그 날짜를 모았어요. 그 결과 취합한 결과 많은 선생님들께서 언제가 좋다고 말했어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언제가 좋다 그 날짜까지 같이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의 결과를 모으다 보니까 혹시 날짜가 안 맞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참석하기 어려우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해 주세요. 언제까지? 30일 날 모이니까 뭐 5일 전까지. 근데 요즘엔 한국은 카카오톡으로도 연락을 많이 하거든요. 이메일도 괜찮지만 이메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시간은 정해졌는데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장소는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록하다도 아주 정중한 표현이지요. 추후는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추후 또는 다음에 전체 공지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도 되지만 우리는 좀 지금 친밀감이 있고 좀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좀 서로 격려하고 인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나 뭐 감사드리며 언제나 고맙고요. 이번 미팅 때 꼭 만나요.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누구누구누구 드림.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을 쓴 다음에 누구누구누구 이가 이거는 친구한테 쓰는 거예요. 드림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올림이라는 말도 쓰기는 써요. 이거는 아주 제가 아랫사람, 아주 윗사람에게 제가 이걸 올려드립니다 라는 느낌이고요. 드림은 보냅니다, 드려요를 좀 더 공손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드림이라고 쓰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메일의 가장 마지막에는 서명이 들어가는데요. 이 서명은 아마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르면 되고 만약에 그게 정해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하나는 이거 캡처해 온 것은 서울특별시 서울시청에서 메일을 보낼 때는 이건 단체예요. 여러분이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회사를 대표해서 메일을 보낼 때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보다는 그 단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의 경우는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는 SNS 정보도 넣었고 보통은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넣습니다. 이 단체의 주소, 전화번호. 근데 이제 단체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또는 학생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먼저 회사예요. 그러면 회사 이름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팀 이름, 그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직이나 직책도 쓰는데요. 이걸 써줘야 그 메일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부를 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름만 쓰고 내가 대리인데 그냥 이름만 쓰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다음에 만났을 때 저 사람 어떻게 불러야 되지? 잘 몰라요. 이 대리님, 이 팀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 아니면 뭐 한조각 씨?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걸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이 직책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회사 주소를 쓰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안 쓰기도 하더라고요. 뭐 회사 주소가 필요하면 쓰고 그다음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쓰면 괜찮습니다. 또 전화번호는 어떤 곳은 그 회사의 직통번호, 여러분 자리에 있는 전화번호를 쓸 때도 있고 뭐 어떨 때는 휴대폰 번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회사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빵빵빵 대리입니다. 회사 이름은 한국어 한조각이고 저는 영업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속이 있으면 써주는 것이 좋아요. 저는 서울 무슨 대학교 무슨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메일 주소, 전화번호.
근데 저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그냥 이거 없이 이름, 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 정도만 써주면 괜찮아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한국어 비즈니스 이메일을 쓰는 그 스타일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제목을 쓰고 인사를 하고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그다음에 왜 이 이메일을 썼는지 본문 내용을 적고 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고 또 서명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어서 쓴 이 이메일하고 이 이메일은 영상 아래에 같이 넣어 놓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렇게 쓰면 좋겠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또 다음에는 다른 이메일을 쓸 일이 있거나 뭐 또 좋은 표현이 있으면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